재미경제TV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전반적 플러스 출발하고요. 오늘 4월의 첫날, 항상 첫날이 그 달에 이럴 거다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좀 잘 봐야 되겠네. 에코프로 오늘도 여전히 강세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세. 제가 해석해 드렸듯이 요것들이 지금 결국 테슬라나 이번에 IRA 세부 지침이 무난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소부장. 자, 아까 제가 말씀을 하나 안 드렸는데요. 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건 IT에 좀 부정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충격적인 공시를 내놨습니다. 신규 수달 투자. 2019년에 투자를 해서 2023년 올 3월에 완료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2028년? 지금, 5년이나 연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0.5세대 투자를, OLED 투자, 이건 대형 TV 쪽이게 대형이겠죠. 10.5세대, 이런 거 7세대, 8세대, 10.5세대는 원판 크기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5년이나 연결했다. 그만큼 지금 뭔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업체들, 야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또 빠지는데요. 왜 LG 디스플레이, 야스는 주로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 성격입니다. 그래서 야스도 빠지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적자도 무지무지 냈는데요. 그래서 OLED 쪽에는, LG 디스플레이 관련 OLED 쪽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삼성 쪽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삼성은 투자를 더 하겠다 했으니까요. 제가 글쎄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요게 또 이렇게 되면 P&H 테크한테도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덕산 네오룩스 빠지는데, 이 얼떨결에, OLED 쪽이, LG 디스플레이가 저 정도야? OLED 여전히 힘드네? 이런데요. 덕산 네오룩스까지 많이 빠지면 좀 오바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견고하다. 삼성 디스플레이 작년에 이익 많이 냈죠. LG 디스플레이는 적자가 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OLED 소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LG는 정말 반성점 하십시오. 뭐냐, 제가 OLED 소재는 전기를 적게 쓰고 가볍다 그랬죠. 그럼 휴대성이죠, 휴대성. 그럼 당연히 삼성처럼 스마트폰에다가 해야지. 이걸 왜 TV에다가 합니까? 투자 순서가 틀렸잖아요. 이제 삼성은 스마트폰 하는 데다가 이제 노트북 했죠. 노트북도 지금 노트북용 OLED 패널은 삼성이 독점입니다. 독점. 99%가 넘습니다. 있잖아요. 아이패드도 태블릿도 삼성이 지금 다 맡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삼성이 QD OLED도 한다 그러잖아요. TV. 이제 삼성은 TV를 할까 말까. 이런 수준인데, LG는 TV부터 시작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는 참 뭐랄까, 인문적, 엔지니어 입장에서 TV에 지금 LCD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면 좋지 않겠어? 그건 망고 자기들 생각이죠. 돈 내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지금도 LCD 텔레비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근데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전기를 빨리 달아버리고 무겁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LCD 휴대폰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유리가 무겁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같이 빠지네요. LG는 좀 휴대폰도 제대로 못 만들고요. 뭐든지 참 넣습니다. 왜 그런지 좀 반성을 좀 스스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LG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영국 대표가 이번에 연임 됐던데요. 참 이메이드는 이제 기대하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친 CEO를 왜 저렇게 둘까요?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미러 M 때문에 제가 다시 관심을 좀 뒀다가 드론 가격이 역시 또 떨어지고
장영국 대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되는 거 보고, 저기는 뭔가 문제가 크다. 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안한 얘기지만, 항상 남 탓하잖아, 장영국 대표. 이번에다 뭐 회계법인 탓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자기들은 잘했는데 회계법인이 뜰떠름해서 감사 보고서가 지연됐다. 이렇게 또 주장할 겁니다. 항상 남 탓하는 사람, 그런 사람 발전이 없죠. 주주들이 참 안타깝네요. 참, 미메이드는 주가가 지금 한 10만원 이상 가도 참 될 만한 기업인데 말이죠. 운영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다 지뢰밭입니다. 자, 오늘 SM이 좀 움직이네요. 엔터주들. 오늘 의료기기들 덴티움이 강세고 CTC 바이오가 좀 강세네요. CTC 바이오는 최근에 적대적 M&A 붙었죠. 조선주 좀 플러스고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거죠. 제강, 철강주들이 좀 강세군요. 네, 99년 장 대표가 유미익사인데 자기가 딱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자기 잘난 맛에 네, 유아독존이지 유아독존. 자, 2차전지 보면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약세고요. 셀 메이커들 그렇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퓨처 M으로 이름 바꿨군요. 네. 다음에 WCP 오늘은 SKI 테크놀로지, WCP 이런 분리막 세퍼레이터 회사들 좀 플러스고요. 다음에 동박하는 SKC는 마이너스군요. 에코프로 오늘도 뭐 매물을 받고 있는 것 같고 LNF 고스모신 소재 요거는 해석을 지난주에 이미 해드렸죠. 요건 양극 급제 업체인데 양극 활물질 업체인데 상대적으로 돈이 좀 짜치는 그런 집인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한숨 돌렸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는 공장을 지어야죠. 어쨌거나 LNF와 코스모 신소재 입장에 주가 오르는 이유는 일단 컴포넌트 빠져서 당장 미국에 돈 들여서 공장을 짓는 부담은 좀 들었다. 이렇게 안도의 반응이 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우반 리튬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 중국산 수산화 리튬은 써도 뭐 괜찮으니까 악재 아닙니까? 이건 근시안적 태도란 말씀드렸죠. 지금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이런 거 빨리 생산하고 싶어서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대책이 없어서 냅두는 거죠. 빨리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포스코도 하고, 네, 에코프로도 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엔캠, 네, 우리 엔캠은 이제 보이시죠? 하 대표 설명 들으니까 한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 음극재, 나노신소재, 대주 제이오 이런 주식들 움직이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2차 전지에 여전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심리적 호재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적합하겠다. 그래 그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이해가 되시죠? 정확히 해석을 드렸습니다. LX 세미콘이 좀 빠지는군요. 자, 이쪽은요, 지금 IT는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분석해 드렸듯이, 최악은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박스권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건설주들이 소폭 플러스입니다. 오늘 뭐 관광, 뭐 리오프닝 관련들 소폭 플러스네요.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들도 뭐 소폭 플러스 정도고요. 자동차. 참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지금 반도체가 지금 아까 보셨듯이 정말 작년 1분기 대비하면 엉망이거든요. 엉망 메모리 반도체가. 그런데 경쟁이 멀쩡한 거는 자동차도 우리 지금 잘합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참 대단합니다. 자동차도 잘하고 2차 전지도 잘하고 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요. 모든 산업에 조선부터 해가지고 모든 산업이 다 발달한 세계 유일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금융 요즘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예대 마진이 줄어들겠죠.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은행주들은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한테 말이지 마구 대출을 해줘서 아파트 값을 마구 올렸다며 아파트가 지금 폭락하는 바람에 시리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짓거리를 하고 자기들은 배당 잔치, 성과급 잔치를 대거하는 바람에 이번에 눈총을 받고 있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월가보다 훨씬 탐욕스러운 게 우리나라 은행들이다. 금융기관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 IMF도 오고 서브프라임도 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 3년 내, 1, 2년 내 굉장히 우리 은행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참 문제입니다. 문제. 왜? 은행에 돈이 없거든요. 맨날 그걸 전부 다 대출해버리고 은행 재발행해서 또 대출해드리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알아요. 공격하는 세력들이 한국 은행은 금융이 취약하다. 한국 걸 공격하면 또 돈 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자, 시장이 조금 이제 NKM이 강세를 보인다. 여러분 아셨죠? LNF 이런 것들이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해를 하셨죠? 오늘은 IT 소부장들이 LG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소부장들도 오늘 좀 전반적인 마이너스네요. 마이크론이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빠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이 일본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죠. 참 일본도 참 대단한 깡이 있는 나라네요. 그래서 일본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램 리서치, KLA 이게 이제 미국 회사고요.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이게 세계적 회사고, 네덜란드 ASML 이게 세계 5대 장비 회사입니다. 이 5대 장비 회사와 6위 간에는 매출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중국 수출 규제하겠다. 그럼 이제 중국 반도체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반도체 라인이 아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아구 맞아야 되는데 이게 덤덤덤 빠지면 이제 이쪽에서는 그것도 안 해주잖아요. 업그레이드라든지 AS를 안 해주면 중국 반도체 공장은 앞으로 막 2, 3년 내에 끝장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좀 장비도 영향을 받겠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웨시라든지 좀 주변부 쪽 장비를 우리가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는데 이것들이 메인이 못 나가니까 주변부도 안 사가지 않겠어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도. 참 일본도 깡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하여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에 이런 일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평화로운 시기를 살았는데 이제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좀 소부장들은 지금 그렇고요. IT는 오늘은 LG 디스플레이가 초를 치고 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 투자를 5년이나 연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요. LG하고 관련주들은 일단 직접적인 관련주는 야스 이런 회사입니다. 야스 이런 회사들이 LG 협력사죠. 그 다음에 소재료는 P&H 테크 이런 회사들이 LG에 직접 공급하는. 그래서 LG 때문에 IT 전반이 좀 약하네요. 오늘은 2차 전지입니다. 전반의 흐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나타센 계속 그런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 어릴 때 베트남전이 참 컸는데요. 그 다음에 처음 봤네요. 자, 오늘 그래서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2차 전지인데 보니까 우리 하 대표 얘기한 대로 LNF 에코프로 LNF 코스모 신소재 상승은 이번에 IRA 때문에 컴포넌트가 안 있는 바람에 당장 투자 부담을 줄였다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좀 돋보이고요. 엔캠 요거는 마찬가지. 이거는 컴포넌트로 되어 있지만 세계 1, 3위 중국이 제끼는 바람에 세계 4위인 엔캠이
뭔가 이게 반사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대유전자재는 LFP 배터리 관련제, 음극재죠. 음극재. 이건 왜 어울릴까요? 음극재. 네, 고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적으로 고스모학, 성일 하이텍, 세비캠, IS 동서 이런 걸 넣고요.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을 좀 많이, 하이드로 리튬은 네, 요거는 얼른 우리나라 빨리 수산리튬 대량 생산해서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그 새만금에다가 5만 톤 짓겠다 했는데요. 그 해도 부족합니다. 포스코 해도 부족하고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립을 해서 우리나라 2차 산업이 흔들림이 없어서 네, 우리 주주님들이 다 네, 앞으로 2차 전지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이 노력을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또 자신감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치한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정의원님들은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 CEO님들은 우리 하 대표가 그냥 자료도 그냥 자료가 아니고 정확하게 원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혼선 없이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전해질이라고 번역해 나온 기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원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혼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전부터 우리 하 대표는 계속 일렉트로라이트, 네, 리튬 솔트, 솔벤트, 첨가제 이렇게 꼭꼭 구별을 해줬고 양극재도 네, 양극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이런 거 다 얘기해 드렸죠. 우리는 원문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속에서 제가 언급 그 기자들이 기사에 없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네, 50% 부가가치 요거 아주 원문을 보면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돼 있어요.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빙을 할 거냐. 이것도 결국 이런 것들이 네, 니들이 빨리 소재 생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그래서 상황이 되면 나는 중국을 제낄 거야. 네, 우려 국가에서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빼낼 거야. 이게 미국의 의존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을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 이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라떼는 말이야. 시절 어릴 때는 소련 시절에 네, 금방 핵전쟁이 벌어질 것 같고 금방 전쟁이 벌어질 것 같고 막 어르렁거리고 그 시절로 다시 이제 돌아갔으니까요. 네, 제이언니. 지금 시장은 우리 하 대표가 설명 후성도 네, 후성도 6불화 인산 리튬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후성 한번 오래간만에 후성은 뭐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좀 올랐죠. 네, 이것도 엔캠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엔캠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후성 엔캠 제품은 다릅니다. 후성은 한번 909-3370 이 종목은 제가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종목이라서 최근 리포트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인지만 아시라는 의미의 설명을 드릴게요. 후성은 뭐냐 하면요. 자, 가장 후성의 강점은 뭐냐. 이게 불화수소 기반이거든요. 이 불화수소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환경부에서 네, 이제 불화수소 이게 유독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허가를 굉장히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요. 못 모르는 분들이 하리가 왜 그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못 모르는 그 하리가 지금 금산공장에 인수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뒤에 흑막이 있네 어쩌니 못 모르는 사람 떠드는데요. 공장 인수한 배경이 허가가 나 있잖아요. 케미칼 공장 허가가 받는 게 아주 힘듭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가 나 있는데 기존의 걸로 되어 있으니까 불편한 게 많겠죠. 근데 새로 땅을 사서 공장을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공단도 아니고.
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네, 온갖 상상을 자기 혼자 하는 거죠. 어쨌거나 국내 유일하게 하는 이유가 이게 뭐 기술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허가가 잘 안 납니다. 불화수소 만지르게. 그래서 요 6불화 인산 리튬이라는 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네, 리튬 솔트의 가장 일반적인 게 6불화 인산 리튬이네. 그렇군요. 그래서 범용입니다. 그래 첨보가 하는 뭐 F전해질, D전해질, P전해질 이런 것들은요 좀 고급입니다. 이게 범용이 아니라 좀 고급. 그리고 요거는 가장 흔한, 이거는 휴대폰에도 2차 전지에 전부 다 들어가는, 전기차도 들어가고 전기대체 대형도 들어가고 중소형도 들어가고 이런 거를 유일하게 하는 게 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국이, 이 리튬 솔트도 중국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 리튬 솔트가 탄산 리튬에서 오거든요. 중국이 탄산 리튬을 생산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탄산 리튬 생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탄산 리튬을 생산하기 때문에 탄산 리튬을 원재료로 하는 리튬 솔트도 전해질도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이 소재를 빨리 국산화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 6불화 인산 리튬이 탄산 리튬 주요 원료 중에 하나가 탄산 리튬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요런 걸 이해를 하시면 구조를 하셔. 그래서 후성은 이걸 만드는 회사군요. 그래서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하반기에 이게 한번 중국 업체들이 농간을 때 폭등한 적이 있었죠. 그때 후성도 이게 엄청났었죠. 이렇게 이게 떼돈 안 못 벌었었죠. 그러다 지금 다시 급락하는 바람에. 그래서 후성은 제가 시황에 따른 매매하면서 좀 발빠른 매매, 좀 부정적인, 좀 시청은 만만치 않다. 시청도 크죠. 만만치 않다. 조금 부정적인 보는 이유가 자본금이 크고 제품이 그냥 범용 제품,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결국 전해질 리튬 솔트가 컴포넌트는 아니라고 미국이 규정을 했지만 어쨌거나 중국이 규제를 받는, 중국이 운매 기주가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국내 유일의 6불화 인산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라는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편하시죠? 후성은 이런 거 하는 회사군요. 네, 그 다음에 맨날 방산 쪽 흐름이 좋다. 방산 어디 갔습니까? 방산. 제가 좋아하는 방산. 네, 방산을 찾아갈까요? 네, 지금 하나의 방산주들이 다 강하군요. 네, 방산도 여러분 저 때문에 많이 아셨죠? 우리는 이 무기들을 무슨 우리가 뭐 자동차처럼 생각하는데요. 네, 무기는요. 네, 그래서 지금 레오파르트,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우리가 이번에 노르웨이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겨우 54대 했어요. 우리가 폴란드하고 한 거는 우리는 저희 1000대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네, 54대 하면서 이것도 뭐 2026년까지 공급해 줄까 말까? 뭐 이거 다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는 이미 폴란드에 지난번에 1차로 10대 보내고 이번에 2차로 5대 보냈는데 이게 지금 3개월이나 단축한 거거든요. 이 방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제때 공급하는 일이 없는데 빨리 갖다 준다?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한국인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방산은 비행기도 전투기도 말씀드렸는데 전투기는 엔진 수명이 중요한 거지 전투기 본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엔진이 한 4000시간에서 6000시간 정도 쓰고 나면 새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새 걸로 써야 되고 한 2000시간 되면 완전히 엔진을 분해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러시아 거는 한 1000시간? 그래서 2000시간.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무기는 가동률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무기가 맨날 돌아가죠.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1년에 반은 수리센터 가 있다 그래도 장고장이 많아서 마찬가지로 무기도 그 가동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다 운영 경비인데요. 또 가동률이 대부분이 낮죠. 우리나라 뭐 KF21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잠시 주춤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이미 전쟁통에 신냉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하고 오롯이 누릴 그런 상황이다. 그 제가 펀드 같으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 현대로템 이런 거 사놓겠죠. 제가 펀드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가 뭐 자동차처럼 금방금방 튀어나와가지고 오래오래 버티는 게 아니다. 자, 시장 흐름. 자, 수급 한번 볼까요? 9시 26분입니다.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 월요일인데요. 양시장, 오늘도 양시장 순매도군요. 4월의 첫날.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부터 보면요. 외국인이 오늘 첫날인데, 아직 개장 후 27분 지났으니까요.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방송 마치고 10시 반, 11시부터 흐름을 봐야 되겠는데, 우선 외국인이 순매도 출발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0.1% 하락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미국의 마이크론 영향을 받아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외국인 오늘도,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판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파네요. 코스닥 지금 팔고 있고요. 투신도 팔고 있네요. 최근에 좀 사고 있었는데, 투신 연기금도 오늘은 소폭 순매도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0.2%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뭡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떻게 될지. 이게 첫째 오늘 4월의 첫날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코스닥이 좀 우세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중심이고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해서 그런지 코스닥이 우세하고, 둘째는 2차 전지 때 IT 소부장대 2차 전지인데, 오늘은 2차 전지가 우세하네요. IT 소부장은 지금 네, 그 투신과 연기금이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거고, 2차 전지들이 우리 동학개미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2차 전지가 유리하다. 그래서 IT 소부장 쪽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찬바람을 좀 불게 하고 있고, 2차 전지는 IRA가 무난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번 IRA 세부 지침 확정에 따라서 NNF 라든지 코스모 친소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엔캠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매너구리님, 덕산테코피아, 우리 매너구리님 너무 그러지는 마십시오. 지금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사모으고 이럴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경제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 말씀입니다만, 우리 당연히 이제는 우리 애청자님은 대부분 정의원 우리 프로 회원님이시지만, 프로 회원은 가입하셔가지고요, 하 대표가 좀 어떤 종목 추천하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하셔서 활용하시고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게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네, 또 우리 하 대표 내밀한 얘기도 070-4067-1002 하셔가지고, 네, 프로 회원님은 당연히 가입하시고요. 좀 규모가 되시면 저 같은 특급 참모를, 네, 정회원으로 하셔가지고 알바로 저렴한 알바비로 쓰시면, 네, 주식 투자도 사업인데 투자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정은도 해주시고요. 그럼 1부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